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야말로 성공에 가까워진 때다. HLB 장마감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았죠.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 좋았고, 일단 레버리지를 먼저 보면은 전저점을 이탈했습니다. 여기가 전저점이었죠. 보면은 여기서 한번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해서 이전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또 다시 반등했다가 이제는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이제 저점이 어딘지 다시 이제 확인을 하러 가는 작업을 이제 하겠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점이 깨지진 않았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저점이 뭐 여기서 이제 이미 깨졌다고 보면은 뭐 깨진 거고, 그 어제 저점을 깨지진 않았습니다. 자, 일단 이제 공매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이제 공매도량이 거래대금이 이제 300인데요. 매매 비중은 이제 5% 됐고, 등락률은 이제 5%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조건에 따라서 이제 5% 해당, 그리고 매매 비중은 12%인가요? 이게 해당이 돼야 되는데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금지는 당하지 않고요. 공매도 거래대금도 곱하기 2배 정도는 돼야 되는데 평소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공매도가 오늘도 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오늘도 사렸지만 주가는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요. 그 시초가를 보면은 이제 0.69% 시작해서 줄줄줄 흘렀습니다. HLB는 오늘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뉴스도 하나 나온 게 있죠. 아마케 관련해서. 자, 그리고 이제 대차는 이제 어떻게 됐냐. 대차는 이제 좀 줄었습니다. 살짝 줄었고, 아직 11일자는 안 나왔는데 3월 10일에 이제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차가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즉각적으로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시가 넘었기 때문에 3월 9일자 거도 이제 볼 수가 있죠. 3월 9일자를 보면은 살짝 늘었습니다. 550만 주인데 여기서 이제 유지가 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 3월 10일 3월 10일 날 이제 규제 강화가 됐잖아요. 규제 강화가 된 날 공매도 잔고가 과연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고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550만 주에서 줄었을지 아니면은 뭐 그대로 유지가 될지가 공매도 앞으로의 포지션을 좀 예측해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은 이제 밝혀지겠죠. 내일 이 부분을 좀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뉴스는 이제 안 다룰 수가 없는데 아마케가 연기가 됐죠. AACR 여기서 아스코 여기서 이제 그걸 발표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HLB도 AACR이는 아스코가 아닙니다. 아스코도 영향을 이제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AACR이고요. 그래서 AACR은 뭐의 약자면은 애뉴얼 미팅이라고 합니다. 애뉴얼 미팅 AACR.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던 종목들이 영향을 이제 받았을 텐데요. 저는 장중에 이거 ABL 바이오 떨어진 걸 봤거든요. 그 외에도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주가 일단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ABL 바이오인데요. ABL 바이오가 이제 아침부터 이제 시가 마이너스 1% 정도 시작해서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제가 본 데가 이제 이쯤에서 제가 ABL 바이오를 봤는데요. 처음에 이름 똑같아서 HBLB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ABL 바이오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해서 그동안 이제 전저점까지 다시 원상 복귀가 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인해서 슬근슬근 오르고 있었죠. 기대감으로 인해서 슬근슬근 오르고 있다가 연기가 되니까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폭락을 했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향을 이제 뭐 바이오 종목들이 다 받았겠죠. 이거는 이제 AACR이고 아스코는 6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약간 말실수를 했는데 아스코는 6월 초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진정이 안 된다면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6월쯤 되면은 뭐 한 3월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이 있으면은 안 되겠죠. AACR은 언제였냐? 3월 24일이었습니다. 3월 24일이니까 코앞이죠. 거의 13일 정도? 14일 정도 뒤에 발표니까 2주입니다. 2주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연기가 된 거고, 아스코는 그 6월이니까 3 곱하기 한 30 하면은 90일 정도니까 여유가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사에서는 이제 얼마큼 떨어졌는지도 다 공유가 되어 있는데요. 제넥신 15% 하락, 오스코텍 14% 하락, 엔지캠 생명과학 13% 하락, 에빌바이오 16% 하락, 유틸렉스 17% 하락, 종근당 3% 하락. 그래서 대부분 다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으로 오면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었죠.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을 한 것도 있죠. 그래서 다 4%, 5%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발 악재도 이제 상당히 강력합니다. 미국도 그동안 그 상승했던 폭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망연자실한 상태. 그 다리에 힘 풀려가지고 털썩 주저앉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기다리고 다 수익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날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도 세계 증시 호황 끝났다. 지구가 망할 것처럼 불마켓 is over 라고 11년간 이어온 주가 상승기가 단 몇 주 만에 1주일, 2주일 만에 날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S&P 500 지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었고요.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주가가 찍찍찍찍찍찍찍 멈춰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시간을 재보면 15분이 나오거든요. 그 15분 동안 증권 거래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한국도 이런 거 걸린 적이 많죠. 그래서 7% 등락률을 넘어설 때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는 엄청 드물게 발생을 하는 건데 이번에 발생을 한 겁니다. 그것도 증가 급락으로 상승할 때 서킷이 발동하는 경우는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주가 급락으로 생긴 경우는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국 주식시장 거래가 일시 중단된 게 23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있지 않았던 일이 처음 발생한 거죠. 23년 만에 말이죠. 그러니까 비관이 지금 온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그래서 FT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시장은 세계 경기 침체로 가는 단계를 밟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락을 주도한 게 정유주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유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정유주 주가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었던 뉴욕 증시에 정유주들이 같이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랑 러시아랑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유가 전장으로 싸우고 있어가지고 세계 1위 산유국 미국은 자원 짱입니다. 자원 짱,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아무튼 가진 게 너무 많은 세계 1위 산유국인 미국의 정유 산업이 수익성을 크게 해치게 되면서 이 둘이 싸우는데 미국도 타격이 큰 거죠. 그 저번 영상에서 셰일 가스 기업들이 도산위기다 라는 말이 있었죠. 제가 이거 무음이라서 녹화가 안 됐는데 평단가가 아니라 그 단가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유가가 지금 거의 20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도산을 하게 됩니다. 기술력 때문에 단가를 최대한 낮춰왔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랑 러시아가 싸움으로 인해서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도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자, 그리고 나스닥은 정보기술 종목들이 많죠. IT 기업들이 많은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뭐 별 수 없죠.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도 분석했듯이 아시아가 가장 먼저 문을 열죠. 그래서 아시아가 먼저 선반영, 그리고 유럽 증시도 반영, 그리고 미국도 이제 반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 연쇄 붕괴 원인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 두 가지 이유죠. 유가 전쟁이랑 이거. 그리고 왜 유가 전쟁이 나왔나 했더니 그 앞에 이것 때문에 좀 상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협상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더 일이 불난 거예요.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산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산유국끼리 러시아가 아니다 해가지고 전쟁이 터진 거죠. 전쟁이.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미국 국채랑 금값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이고, 금값은 1온스당 1700달러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204만원 이면은 1온스를 살 수가 있어요. 금은. 자,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동안 여기 하락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이 약해졌는데 미국에서 발생한 거, 그리고 국제유가 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더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선반영 다 받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악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속해 있는 개별 종목들도 뭐 별 수 없겠죠. HLB도 시장이랑 어떻게 그 따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